네, 안녕하세요. 오토스탁입니다. 오늘은 선견지명 진입 전략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하나로 결정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신화급 전략이죠. 제가 2025년도에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매매 KP 200 자동매매 사용하신 분들은 왜 미래 가격이 안 들어가 있을까? 청산보고에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맛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격을 가지고 성견지명이라는 진입명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자, 성견지명 진입 전략 보죠. KP 미니 200이에요. 지난 2년 동안 200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 계약 갖고, 미니 KP 200 같은 경우는 틱당 가치가 1,000원밖에 안 되죠. 세 계약 가지고 6,700만 원 정도의 대략적인 시뮬레이션 수익이 나옵니다. 승률은 80%. 대단하죠. 평균 손익비 1.9. 대략 두 배 번다는 거예요. 한 번 진입하면 손실보다 버는 금액이 두 배라는 거예요. 손익비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거래 횟수 보세요. 616회. 자동 매매할 때 가장 그 실수하는 부분이 최저가 때문에 많은 실수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거래 횟수가 616이라는 거는 거의 매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률 80% 이상이지.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제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말로 완전 상용화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상용화 시킬 예정이거든요. 기관 분석을 보면 일간 분석이에요. 빠짐없이 들어가죠. 최저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쉬는 날이 없잖아. 2025년은 쉬는 날, 2024년 쉬는 날 하루 있었네요. 뭐 이 정도. 자, 그러면 오늘은 선견지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선견지명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보죠. 자, 매수, 매도 둘 다 80% 균일하죠, 균일. 선견지명 같은 경우 미래 가격은 매일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횟수가 적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KP 미니 200 같은 경우 거의 장 시작 30분 전에 끝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진입하는 게 기선 제압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미 많이 수익을 냈으면 그 다음에 안 들어가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미래 가격이 안 먹히는 거야. 기선 제압으로 거의 다 들어가요, 먼저. 그죠? 그래도 기선 제압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선견지명에서 잡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선견지명 매번 많다. 요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선견지명만 찾아볼게요. 자, 매수 어때요? 승률 80%라는 게 맞죠? 자, 선견지명 매도 어때? 뭐 물론 손실 났을 때 있겠죠. 매번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손실 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선견지명 매도 같은 경우, 이날 같은 경우 기선제압으로 진입했다가 약손실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선견지명 매도로 들어가서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대충 눈치 보면 선견지명이 미래 가격이 딱 발생하면, 아래쪽에 발생하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건수 잔량 강도, 요거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미래 가격 이제 아래로 잡힌다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위로 잡을까. 1차 청산하고 두 번째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성견지명 매수는 안 되겠죠.
위로 잡혔는데 뚫어버리니까 들어가는 거죠. 자, 위로 여기 잡혔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가네요 실제로.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 번 더. 자, 잡혔죠.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청산하고 끌고 가고. 이거 반복이에요. 그리고 미래 가격 여기 잡혔죠. 미래 가격까지 가죠. 요거 알려드렸잖아. 교육받는 회원님한테는 제가 볼 수 있게 다 해드렸죠. 자, 그럼 성견지명 매수매도 시원하게 진입시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 어떤 로직을 잡으면 변수 선언하라고 했죠. 성견지명 매수, 성견지명 불가, 성견지명 A형 매수, A형 불가, B형 매수, B형 불가. A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견지명 A형 미래가격 상승 1차. 요 내용은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불가상 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A하고 B의 가장 큰 차이점은 A는 미래가격 상승 1차가 2차보다 커야 된다 할 거예요. 불가 조건도 그대로 올려놨어요. 매도는 반대겠죠. 뒤집기 하면 거울처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설명할게요. 아폴론의 예언서라고 있죠. 원래도 아폴로의 예언서 같은 전략인데 오늘은 이걸 보이지 않는 흐름의 관점. KP민이 선물 매매하면서 그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죠. 즉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동시 존재하는 상태라는 시각에서 한층 더 깊게 풀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가면 그쪽 가서 멈추거나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시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죠? 시장은 고전적인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뭐 1 더하기 1 하면 2 이렇게 되는데 1 더하기 1이 어떨 때는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될 때도 있어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그 둘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어느 한쪽이 확정되는 순간에 차트가 움직이는 겁니다. 흐름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 진입 정권은 바로 그 순간, 즉 흐름이 하나로 결정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장치예요. 마치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뚜껑을 연 바로 그 순간 하나의 현실로 딱 정해지는 거죠.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성견지명이 흐름 기반 전략의 끝판왕인지 명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엊그제도 회원분 한 분이 그 자동매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그걸 원했어요. 뭐냐면 아무리 자동매매라도 이게 왜 진입하는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매매 시스템이 10가지가 넘는 진입 방법인데 그걸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선견 지명 매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하데스의 지하문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아래로 굳어지는 순간 매도죠. 어떤 모양인지 알죠. A형, B형으로 나눴다고 했죠. A형 매도의 본질은 하데스가 지하문을 열어서 가격의 미래 가격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에요. 초반에 설명했죠. 미래 가격은 매일같이 발생해서 매일같이 90% 이상 그쪽으로 도달하는데 진입 횟수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선제압 매매법으로 장 초반에 다 진입을 해요. 근데 그걸 놓친 걸 찾기 위해서요. 왜 30분이냐면 요즘같이 갭이 계속 뜨는 날에는 미래 가격이 개선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장 시작하고 30분 이후부터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안 들어갔다면 미래 가격에 진입한다는 뜻이에요.
초기 30분, 8시 45분에 시작해서 15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국내장이 시작하고 또 15분을 기다려서 보자는 거예요. 미래 가격은. 그래야지 정확하게 가격이 어떻게 잡힌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방법 중에 A인덱스가 30보다 커야 된다는 멘트가 들어가죠. 코드가 들어가요. 잡음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확률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A인덱스가 30보다 크다가 이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하락 곡선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보조지표는 아예 안 쓰는데 유일하게 쓰는 거 제가 만든 선형얘기 곡선 꼭 쓰죠. 선형얘기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아래로 내려가요. 거기다가 수급, 강도, 프로파일 꼭 들어가죠. 건수 잔량 강도, 매물대,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그냥 4등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선 아래에 있다. 미래가격 구조의 의미. 미래가격은 두 개가 생긴다고 그랬죠.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더 낮다는 거는 더 아래로 이제 내려갔을 때 걸리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A형의 특성입니다. 조건 확인. 아래쪽 현실로 딱 굳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다 결정되는 찰나에처럼 이 글에서 이 구간이 A형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두 개 만드는 존재 중에서 가장 아래 거를 깼다는 뜻이에요. 아래 그 두 번째보다 아래 게 더 밑에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 간다는 거죠. 자, 불가 조건을 볼까요? A형 매도에 페레소 페노가 올라오는 순간이죠. 흐름이 흔들릴 때. 불가 조건은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흐름이 아래로 굳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진입하려는데 하단 채널하고 너무 가까우면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건들지 진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불가 조건이. 멀면 일단 거기까지 가니까. 근데 너무 가까운데 먹을 게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왕이면 10만 원 들어가서 5만 원 먹고 나는 게 낫잖아. 초반 저점 지친 흐름. 초반에 저점을 여러 번 찍은 날도 아래쪽 방향이 지쳐버린 거예요. 원래 하락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이미 톡톡톡 쳐놨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불가 조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채널도 보시면 시상을 돌파하면 채널 1까지는 무조건 한다고 했죠. 그리고 채널 3이 보통 끝나는 지점이다. 하락도 3이 보통 끝나는 지점이다. 물론 하락세가 강하면 그걸 강하게 치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미 하도를 깨고 채널 3, 하단 3번까지 내려갔다면 힘이 부적절한 끝났다는 거예요. 거의. 이런 건 아래쪽 몸이 다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회기선이 방향 전환. 곡선을 이루면서 간다고 했죠. 방향 전환이 시작되는 자리죠. 흐름이 섞이면서 곡선의 의미를 잘 보시면 돼요. 곡선 아래 있으면 올라가고 곡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런 구간들은 어느 정도 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관여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인된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코드에 다 녹아 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코드였죠. B형 매도. 이건 RS의 기술이라 했어요. 흐름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잠기는 순간이에요. A형은 완벽한 조건 정렬을 기다리죠. B형은 조건이 맞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그 조건 정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A형하고 B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미래 가격이 1번과 2번의 위치 차이라고 했죠. 이 나오죠. 거의 비슷하지만 미래의 하락 구조의 완벽한 정렬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쪽으로 한번 기울어지는 짧고 강한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완벽한 조건 기대다가 불가 조건. 현재 가격이 이미 예상된 미래 가격 하락 지점보다 아래로 들어가면 이미 지나간 자리라는 뜻이겠죠. 제가 리딩 방송할 때 하락으로 잡힌 미래 가격을 쳤으면 일단 거기가 청산 자리인데, 만약 그걸 깨고 내려가면 하락 확정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일부를 청산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자리에서 아래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튈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은 성견지명에서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요 가격이 도달하고 튀는 자리죠. 요거에 대한 매매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것도 물론 매일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데스의 문을 통해서 매도를 봤다면 매수를 봐야 되겠죠. 이건 제우스의 번개라고 있습니다. 흐름이 위쪽 현실로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매도 쪽을 잘 봤으면 이건 똑같아요. 그냥 반대예요. 자, 이제 상승입니다. 제우스의 영역이죠. 여기서도 핵심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다가 위쪽 움직임이 확정되는 순간 잡는다요.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확정, 조건, 일치. 다시 또 나오죠. 하락하고 반대 개념이라죠. 거울처럼 미래 가격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높다는 건 위쪽으로 점점 넓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미래 가격이 잡혔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도하고 거의 반대 현상이죠. 또 나오죠. 수급 강도 프로파일. 수급 건수 잔량 강도 프로파일. 그리고 확보돼야 돼요. 공간이. 한 틱당 지금 가치가 1,000원이잖아요. 20틱 해봐야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거리가 좀 벌어져야 돼. 너무 가깝게 들어가서 뭐 10틱밖에 안 돼. 들어가면 만원밖에 못 먹는 자리에 진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서 멈춘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공간 확보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매수 A양이 딱 뜨면 흐름이 위쪽으로 딱 굳어지는 순간에 거기를 보러 갑니다. 일반적으로 다 가죠. 매수 불가. 이카루스 구역이죠. 흐름이 너무 위에 올라 붙어버린 상태. 대표적인 게 고가가 당일 고가 근처에 있을 때죠. 거기가 고가가 한건 이제 오래됐는데 그 부분까지 오게 되면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강한 그 세가 있으면 뚫고 가겠지만. 근데 굳이 그게 보였을 때 진입할 이유는 없죠.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올라가서 날개가 녹아버린 것처럼.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전일 종가도 저항의 역할을 해요. 전일 종가, 전일 저가, 전일의 고가는 항상 저항의 저항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진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뚫어버리고 진입하라. 에너지 소진의 신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상승 카운트가 너무 많으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상승 카운트가 과다라는 게 뭐냐면 선형의 곡선이 탁 돌아가는 순간부터 카운트를 하잖아요. 근데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막 20 이상, 20분 이상 계속 올라왔어. 그럼 너무 늦게 잡는 거죠. 그런 자리들은 피하자는 거죠. 오늘 2, 30만 원 벌었어. 근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매수 패턴이 이미 발생한 날은 이미 그날은 끝났어요. 매일같이 서로 다른 패턴이 매일같이 두세 번씩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식선에 생각했을 때. B형 매수, 아테나이 지혜, 흐름의 실제 방향 전환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 B형 매수는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을 확인합니다. 또 나오죠. 곡선 카운트 증가. 선행의 곡선 초기에 진입하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흐름 전환. 결론 내려서 성견지면 전략은 미래 가격을 시스템 붙인 거예요. 흐름이 하나로 결정되는 순간을 잡는 전략이에요. 미래 가격을 집어넣고 건수 잔량 강도 보고 진입하는 거예요. 제가 성견지면 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한 10가지 이상의 전략에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건수 잔량 강도, 그거 하나예요. 뭐 쓸데없는 뭐 보조지표 안 쓰는, 보조지표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자동문에. 이 전략의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굳어진 그 순간, 그 찰나를 잡아내는 거. 조건이 엄격하죠. 진입 조건 딱 맞아야 돼. 당연하게 자동 매매는 진입 조건이 딱 맞을 때만 진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뭔가를 빠뜨리는데 자동 매매는 거의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 조건도 정확하게 넣어놨죠. 하나도 걸리면 안 됩니다. 신화와 과학이 만나. 신화 속 예어처럼 사실은 시장의 흐름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딱 고정되는 순간을 과학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자동 매매의 장점이죠. 오늘은 성견 지명 전략을 신화와 흐름의 이중 관점으로 설명해 봤어요. 여러분이 얻을 능력은 흐름을 읽어야 돼요. 순간에 포착해야 되고, 중요 기술, 손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엔 제가 오늘은 성견지명 미래의 도달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그 자리 가서 빠지는 자리 있죠. 되돌림 현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도 제우스의 번개 같은 상승을 기원합니다. 하락은 하데스의 문을 보는 하락으로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흐름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드스탁이었습니다.